자, 우리 리플 가격이 2달러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XRP를 1개 이상 보유한 활성 지갑 숫자가 역대 최고치 올타임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무려 626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XRP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XRP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을 주워 담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할 때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1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업비트랑 바이낸스는 신고가의 영역이죠, 그죠? 자, 그런데 비트스탬프 차트는 이 고점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 비트스탬프 주봉이거든요. 주봉이면 지금 요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찍고 살짝 내려와서 요 라인에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3.317달러. 원화로는 지금 대략 한 4,9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일 것 같은데 지금 업비트 힘이 세죠. 바이낸스 차트보다 업비트가 상방에 대한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 비트스탬프 차트 전고를 리플이 넘잖아요. 그러면 요 파동 길이 있죠. 요거에 대한 1대1 길이가 여기 3.58달러거든요. 자, 요런 자리들에서는 이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손절 구간이 명확하거든요. 요거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 여기 손절 잡고 전고 조금 넘기는 구간 요런 데서 숏을 치면 되겠다. 이런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분할 익절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이탈을 했는데 제가 여기 앞에 나온 파동이 이 임펄스 너무나도 이게 충격 파동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4파 조정 그리고 5파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시나리오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방 관점으로 시나리오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서도 오늘 1개가 지워졌고요. 그리고 2개의 시나리오가 남아있는데 여기 고점 있죠. 108K. 요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죽으러 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못 넘기고 여기서 미달이 나오고 죽으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3시간 동안 글 적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최소 한 30% 심할 경우에는 한 50%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리플이 내려올 건데 비트 내리는 거 비해서 리플이 지금 몸빵이 좋아요. 맷집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구간을 제가 지지 저항이랑 여러 가지 근거들로 딱 추려놨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그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그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가 여기 위에입니다. 2,600원에서 2,700원. 여기는 아마 내려가더라도 한 번씩 튕기고 내려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 매물대도 하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져가지고 많이 내려왔으면 여기 매물대 상단 보이시죠? 2,060원부터 2,140원까지 요 구간이 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요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리플이 모두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던 1월부터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5,000원 근처 구간에서는 제발 수익 좀 챙기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저점 2,426원 여기가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점이 나오기도 전부터 여기서 사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440원부터 2,310원 사이 구간. 자, 이제 다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이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 자리이긴 해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그냥 뭐 아몰랑 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3,020원 요 정도 구간을 이제 뚫어주고 리테스트하는 무빙 보여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좀 현명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 3,960원에서 4,170원 요 사이에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무도 관세 때문에 이 정도로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부터 하락을 확신하게 됐냐? 뉴스는 차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저는 지금 이 위기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트럼프의 조디 요 입에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한마디로 시장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지만 지금 중국도 미국도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플 관련 소송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SEC와 리플 양측이 항소를 철회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소송이 종료되진 않은 상황이죠. 항소심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이 이제 4월 16일까지인데 리플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왔던 프레드 스폴리 변호사가 4월 16일 전에 깜짝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인 항소 철회나 아니면 뭐 소송 종료 선언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XRP에 대한 증권성 이슈는 일단락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공식적인 종료를 발표한다고 해도 XRP 가격에 큰 반응을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소송보다 리플한테 지금 아주 반가운 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신임 SEC 위원장 이 폴 애트킨스가 상원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는 소식인데요. 52대 44의 결과로 통과가 됐고 이제 트럼프가 사인만 하면 SEC 위원장 업무를 하게 될 텐데요. 반대표가 44표나 된다는 게 좀 의외긴 합니다. 공화당이 53석을 갖고 있거든요. 상원에서 53석 중에 이제 한 표가 이탈이 된 거고 민주당은 뭐 거의 다 반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폴 애킨스는 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SEC 위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자유경제시장을 중시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SEC 위원 퇴임 이후로 뭐 시큐리타이즈나 앵커리지 이런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을 정도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SEC가 지금 헤스터 피어스 위원 주도로 암호화폐 TF를 꾸려서 그동안 반크립토 기조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와중에 이 폴 애트킨스가 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자, 걷다가 이제 우리 재무게이 스캇 베센트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 장애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뭐 리플과 리플 USD를 위한 발언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리플 USD가 최대 수혜자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자, 우리 리플 USD는 최근 테더의 입지 약화로 인해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와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유동성이 부족한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플 USD 시총이 벌써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00억을 넘긴 상황이고 거래량은 무려 14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테더에 필적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속도라면 갈링하우스 말대로 연내 5손가락 안에 드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는 뭐 그냥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인수를 발표했던 히든로드의 XRP 레저 이전 작업이 본격화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자금이 XRP 레저로 들어오게 돼서 리플 USD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우리 XRP의 희소성도 더욱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에게 이제 125%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전체 국가들에 대해서 10% 상호 관세와 90일 유예가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새벽에 다시 트럼프가 20%를 추가해서 14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과연 여기에다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중국도 미국도 지금 이 상황을 더 길게 갖고 가지 못한다고 확신을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제 미국 내의 산업 기반을 희생해 가면서 세계 경제 패권에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산업 기반의 부재가 지금에 와서는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을 위협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갖고 성장을 했고 이 산업 기반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이거를 캐치하고 이제 관세로 조질락한 거였는데 중국이 그때는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우회를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무력화를 시켰던 거고 지금 취임하자마자 2차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관세가 발표될 때 일각에서는 이제 펭귄섬이나 맥도날드 섬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데 관세를 때린다고 막 비웃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데 빈틈을 안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트럼프는 지금 모든 걸 다 얻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트럼프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 미국 국채 30년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30년물의 금리가 5%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채권 금리는 어떨 때 올라갑니까?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없을 때 오르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때도 오를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을 때나 아니면 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고집을 부리면 이게 올라가겠죠.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있을 때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두고 뭐 소위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중국이 미국채를 던져서 그랬다고 막 이래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규모가 대략 한 25조에서 27조 달러 요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채 규모는 뭐 한 0.7조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국채 돌림방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헤지펀드들이 이제 국채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채를 산 거를 다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더 빌려요. 왜냐? 국채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은행에 가면 그냥 이거는 뭐 고민도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또 다시 대출받은 그 돈으로 국채를 또 사요. 그걸 이걸 담보로 또 잡고 또 돈을 더 빌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채를 레버리지화 시키는 걸 베이시스 트레이드라 하거든요. 자, 이런 방식의 거래가 국채 금리가 안정적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돈을 조용히 버는 거지만 지금처럼 갑자기 막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하거나 시장 유동성이 말라버리면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던 담보가 강제로 청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시장에 매도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이걸 생각을 못하고 질러버려가지고 갑자기 막 청산 물량이 쏟아지고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트럼프 입에서 이렇게 협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님들 저 국제 통화기금 아시죠? IMF. 우리도 옛날에 돈 빌린데 그거 있다 아닙니까? 공식 기관 중에 이 IMF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한 국채 규모가 IMF보다 지금 훨씬 더 크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1.5조 달러 이상, 전체 국채 시장 규모의 7%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의 손실이나 아니면 뭐 투자 시장의 공포,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여러 나라들의 손해를 감수할 수는 있지만 미국 국채가 무너지면 미국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에서 이렇게 먼저 협상을 원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위안화 환율 있죠.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 7.35입니다. 35. 이 숫자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거든요. 오늘 좀에 뭐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비비고 있었어요. 7.35에서.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중국도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해결책은 뭐냐면 안전자산인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건데, 근데 작년부터 중국 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었잖아요. 이미 엄청난 규모로 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금을 더 산다고 해도 약발이 안 먹히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이것조차 계산하고 중국을 압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남은 선택지가 두 가지인데 지금 유동성 풀던 거를 갑자기 긴축 모드로 돌아서서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풀린 돈을 막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중국은 뭐 거의 자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찔끔찔끔 막 요실금 걸린 거 멜로 올리면서 위안화 절하를 감수하고 유동성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계속 막 두드려 맞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위안화 평가를 절하시키면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의 관세 부담을 일부는 상쇄시킬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중국 내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이 막 쑥대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외줄타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빠른 속도로 진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유동성 정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대한 조치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이게 뭐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두 나라에게 지금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저는 2015년에서 17년도 요때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중국 자본가들이 자산을 지키려는 수요가 폭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를 갖다가 테더로 환전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자산 도피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일하나 저라나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앞으로 막대한 돈이 굴러 들어올 거는 100%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절대 매도를 생각해서는 안 될 시기고 그동안 눈여겨봐왔던 알트코인들을 주워 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쫄지 말고 여러분은 그냥 매수를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회는 믿는 자에게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1억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업비트 계정에 이렇게 300만 원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1억 시드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로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고 그 600만 원이 또 12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다가 어느새 1억 시드를 달성하는 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원리만 알면 사실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의 시드가 얼마인지 전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를 키우는 거는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 싸움입니다. 이번 장은 좀 다를 겁니다. 2021년도 때처럼 아무 코인이나 올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선택받은 코인만 오를 거예요. 기회는 있지만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은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곧 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챌린지에서는 그 극악의 확률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이 한순간에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회가 터질 겁니다. 그때 어떤 코인을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가 수익의 전부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알트코인 리스트와 매매 전략을 지금 거의 준비해놨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참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해보겠다는 의지. 참가비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꼭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 코비 다른 거래소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참여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챌린지 전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코인에 관심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손실을 겪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파산 이 모든 거를 겪고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